한국 기업들은 그동안 중국에 많은 투자를 해 공장을 짓고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중국 특유의 공산당의 갑질과 가면 갈수록 자국 기업에는 유리하고 한국 기업들에게는 불리해지는 정책에 의해 중국에서 많은 기업들이 철수했는데요. 이렇게 철수한 기업들이 대부분 베트남으로 들어갔습니다. 투자 초창기에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베트남도 역시 한국 기업을 우대하며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재벌은 남 못 준다고 베트남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성장세를 맛보고 중국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 기업들의 투자를 약속받자마자 한국 기업들은 안중에 없다는 듯 갑질을 해댔습니다. 그러나 일본 기업들은 약속과 달리 투자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손을 떼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때와 같은 상황을 맞이한 한국 기업들이 발 빼려고 하자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베트남은 한국 기업들을 절대 철수 못하게 막고 있는데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을 떠난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를 시작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국 기업의 투자를 등에 업은 베트남은 그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성장세를 맛보며 베트남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베트남의 전성기를 이끌어준 한국 기업들을 초기에 베트남은 한국에 대한 고마움을 알고 많은 지원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 국민들에게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정말 높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베트남 역시 사회주의답게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경제성장을 맛본 베트남은 어깨뽕이 잔뜩 들어간 채 지금의 경제성장이 자신들의 힘으로 만든 것이라고 자화자찬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기업들이 투자하여 베트남에서 돈을 벌고 있는 것이 자국민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해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아니, 애초에 저렴한 노동력과 세금 감면 등으로 한국 기업들을 유치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생각을 하다니 정말 알 수 없는 나라입니다. 결국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의 노동력을 이용해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며 노동력을 무기로 갑질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갑질은 말 그대로 가관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월급 올려줘라, 베트남에 더 투자해라, 좋은 기술 전수해줘라 등등 수많은 갑질을 행해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대기업을 필두로 중소기업들까지 베트남의 투자 중단과 사업 축소 또는 사업 철수까지 하겠다며 베트남 정부에 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한국 기업들의 행보에 비웃음을 보였습니다. 베트남을 떠날 테면 떠나라고 말했는데요. 베트남의 투자 시장은 한국 기업들이 아니더라도 전 세계에서 들어올 기업들이 넘쳐난다는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베트남은 일본과 손을 잡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해 일본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고 한국 기업들이 떠난다 해도 하나도 아쉬울 게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또 베트남이 한국의 뒤통수를 친 것입니다. 얼마 전 일본의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무려 2,000여 곳 이상의 기업들이 2년 내에 베트남에 신규 투자를 할 것이라는 소식이었는데요. 그동안 베트남이 일본에 공들인 것이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을 막대한 것도 일본의 투자를 믿고 행동을 한 것입니다. 베트남은 일본을 한국보다 더 선진국이라 생각하고 베트남 국민들 역시 한국보다 일본을 더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베트남 정부는 일본을 잡았으니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빈자리를 채울 뿐 아니라 지금보다 더 큰 경제 성장을 꿈꿔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기대와는 다르게 일본은 베트남 투자에 대해 여러 핑계를 대며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이런 일본의 행동에 당황하며 계속해서 일본과 대화를 시도하여 투자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알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뒤통수의 나라답게 베트남의 속을 뒤집어 놓고 있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요.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올해 베트남의 하반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성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 베트남의 수출입 예상 수량을 비교해보면 과거 코로나 사태가 발발했을 당시와 너무 유사하다고 하였는데요. 베트남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후 계속해서 성장해 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축하할 일이 생겨서 기쁩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는지 미국의 경제학자들의 경고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은 자신들의 데이터를 보며 올 하반기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이 7% 성장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해외의 데이터들은 베트남의 하반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7%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서로 추정 통계가 반대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신뢰가 가나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이렇게 된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 기업이 철수하는 것을 일본 기업이 하루빨리 대체해줘야 빈자리가 메꿔져 베트남 경제가 그대로 돌아갈 텐데 일본이 미적지근하게 움직이자 경제 성장률이 바닥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베트남 정부는 생각지도 않은 머리를 쓰고 있는데요. 베트남에서 계속해서 철수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을 막아보겠다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철수를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철수를 막는 이유도 다양한데요. 한국 기업이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철수를 했다. 아직 미납한 세금이 많이 남아있다. 철수 절차가 바뀌었으니 서류를 더 제출해라 등 여러 이유를 들어 한국 기업의 철수를 막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나라에서 기업이 철수하려면 그 나라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베트남의 기업 철수 과정은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까다롭다고 알려졌는데요. 그 이유는 베트남에서 철수하는 것은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는 거에 따라 시간이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사회주의 국가 특성상 공무원의 권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더욱더 까다로워졌다고 합니다. 법인 청산을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와 소득세 납부 등을 마치는 데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제대로 안내도 안 해주고 하나라도 서류가 누락됐을 때는 이를 핑계로 법인 청산 금지 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이없는 행동을 해서라도 베트남에서 철수하려는 한국 기업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베트남은 공무원들에게 따로 대가를 챙겨주지 않으면 정상적인 일 처리를 해주지 않는 문화가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그동안 이 문화를 따르며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왔다고 전해집니다. 기업들이 철수하려고 하는 와중에도 따로 대가를 바라는 모습에 한국 기업들이 폭발하였는데요. 철수도 제대로 못하고 돈만 달라는 모습에 진절머리가 나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손해가 나더라도 베트남을 당장 떠나겠다는 강력한 기업들의 모습에 베트남 정부는 당황하였는지 국회 브리핑 현장에서 한국 기업들만 대가를 내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관행이다. 이제는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철수가 수월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하면서도 6억 인구가 넘는 동남아 시장의 핵심 지역인 베트남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며 한국 기업들이 앞으로도 더욱 베트남에 투자해 주기 바란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지금 와서 베트남이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겨는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라는 한국 속담이 있는데요. 베트남은 쌀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도 이런 속담은 없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 경제가 일본과 손잡고 폭망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